그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품종을 태추하고 간풍으로 한정지었잖아요. 그리고 초창기 때는 우리가 원추까지 포함을 시켜뒀거든요. 태추는 대상이 아니었고. 근데 그때는 태추가 일본 품종이다 보니까 국비 사업을 봤는데 우리나라 품종을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우리가 그때 태추를 못 넣은 거고, 지금은 따로 군비를 하기 때문에 태추 품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가분들 선호하시고, 요 태추가 상식적으로 어차피 농사를 지실 거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부유 아시죠? 우리나라 단감이 거의 다 부유잖아요. 부유에다가 IG-16번 요 두 개를 교배해 놓은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그 두 개를 교배해 가지고 나와 있는 단감인데, 태추를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태추하면 어떤 기억이 나냐면, 옛날에 전전 부군수님이 5년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저랑 친하지 않거든요, 부군수님. 어려운 분이라, 윤 팀장 내가 어디서 식당에서 감을 줬는데 감이 엄청 아삭하고 맛있대, 뭔 그런 감이 있는가, 이런 전화를 한 2년 동안 4-5번 받았어. 그 높은 분한테, 비육실장님 막 이런 분한테. 연결 미안한데 여기 좀 꺼줄래? 더우시죠? 하여튼 벌써 이게 그 정도로 웬만하면 얼마나 맛있으면 충격받았으면 저한테 전화했겠어요. 물어봤고 그 감이 뭔 감이단가 사고 싶네 이렇게 전화했겠어요. 그 감이 태추예요. 드셔보신 분 아시잖아요. 엄청 아삭아삭하고 뭐 맛은 최고죠. 우리나라 감 시장이 지난 한 20년 동안 면적이 절반이 줄었어요. 면적이 절반이 줄었어. 근데 우리 단감 마트에 사 먹으러 가면 어때요? 가격이 막 비싸요? 사과가치로? 안 비싸죠? 단감 안 비싸요. 면적이 절반이 줄었으면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가격이 안 올라. 사람들이 단감을 안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태추는 기존에 있는 부유나 차량보다 확실히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맛에서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찾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좀 약하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감이다. 이거 좀 태추를 우리가 보통 언제부터 시장에 볼 수 있냐면 9월 중순부터 11월 한 중순까지 볼 수 있어요. 이건 저장은 많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돼.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숙기가 10월 중순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요 기준은 보통 이제 우리 영암 기준, 우리보다 조금 따뜻한데 기준으로 10월 중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9월 중순부터 본단 말이에요. 이 태추라는 감의 특징이 원래 엄청 답니다. 당도가 17브릭스면 엄청 난 거예요. 과일이 일반적으로 13브릭스가 넘어가면 또 맛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얘는 엄청 맛있어요. 적게 따면. 하지만 완전 단감이라 떫은 맛이 없어요. 근데 빨리 따도, 펄을 때 따도 먹으면은 아삭아삭하고 배 같다, 맛있는 배 같다 이런 느낌이 받아요. 이게 왜 사람들이 따냐면, 그때는 감이 없으니 감값이 비싸요. 명절이요. 딱 추석 앞두고 명절상에 올릴 감을, 태추를 빨리 땁니다. 그런 시장들도 있습니다. 수확 시기는 여기서 28일부터 15일로 돼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제수기 때 따야 최고 맛있으니까 그때 따시오 라고 하지만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좋을 때 빠는 거죠. 사이즈만 되고 하면은 추석이 좀 맞춰가지고 일찍 딸 수도 있는 거고, 조기 단가도 없고 과일 중량은 꽤 큽니다. 키워보신 분도 알지만 굉장히 크고, 일반 부유라든가 그런 부유도 크지만 부유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적과를 잘하면 500g대 나가는 태추도 맞습니다. 최대 장점, 얘의 장점은 당도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하다. 그것이 이제 장점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 이렇게 완벽한 품종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저장이 안 된다. 부유는 저장이 되잖아요. 우리가 저온 저장고에서 어떤 그 처리를 해요. 그 1MCP 같은 거 처리를 하면 우리가 뭐 3개월, 4개월도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너무 과육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은 안 됩니다. 15일 이상은 안 된다. 그것도 좋은 저장고에서 상온에 놔두면 일주일 안에 말랑거려 버리고 그렇습니다. 최대의 단점이 이런 줄무늬, 조무늬예요. 보시면 오송가가 많아. 과피가 더럽다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개편도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게 이제 상품 태추로 나오는 구례단감 태추거든요. 여기 보시면 부유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과피 열거가. 과피가 좀 더러워 이렇게. 이게 고유의 특징이에요. 요거하고 조안하고 요 태추 자식들이 다 요런 특징이 있어요. 요거를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부. 근데 완벽하게 막을 수 없어요. 통풍이 잘 되게 한다거나, 약을 칠 때 수화제를 안 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아예 안 나오지 않아요. 이걸 감안해서 그냥 파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시장에서 그래도 제가 지난달인가 그 가락시장 가가지고 유통상인들 만나서 요 부분에서 물어봤더니 그래도 뭐 직거래 하는 사람들은 원래 태추가 그런지 아니까 좀 약간 이렇게 미세혈과가 있어도 사 먹습니다. 문제 없어요. 맛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미세혈과가 있으면 단가가 안 줘요. 당연히 깨끗한 과일에 단가를 많이 줍니다. 시장에서. 그건 이제 추후의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많고, 요거는 또 주의하실 것이 결과지를 선택할 때 약한 결과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세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면 숫꽃이 많이 나와. 이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정상적인 과일을 생산하지 않는 숫꽃이 피기 때문에 수세 관리를 잘해야 된다. 수세를 부유보다는 조금 더 비료도 많이 주고 조금 강하게 키워야 된다. 과다 착과하는 경우에 숫꽃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음 원추인데 옛날에 초창기 때 우리 저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추천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숙기가 빠르고 과일이 크고 과일이 깨끗해요. 그러니까 추석에 뺄 수 있겠다. 부유라든가 그런 것들 나오기 전에 좀 빨리 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도입을 했는데, 저희 시험포에가 23년도 봄에 20년도 봄에 심었으니까 5년차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 달아봤어요. 이게 원추는 일단 추천 품종에서 뺐습니다. 왜냐하면 원추는 진짜 깨끗하고 과일도 크고 좋아요. 열매도 잘 달리고. 근데 단점이 꼭지 들림이 너무 심해. 꼭지 들림이 뭐냐면 과일 너무 크다 보면 여기 꼭지하고 요 사이가 벌어져 그래요. 검해져 버려요. 그리고 소비자가 사 먹으면 유통 과정에서 며칠 사이에 금방 물러집니다. 그거는 연육과가 되니까 시장 상인들이 가격을 안 줘 이러면. 그래서 그 비율이 너무 세더라. 물론 착과량을 많이 하고 과일을 좀 작게 하면 덜 하지만, 그리고 맛 자체가 요 정도 색깔이 나오면은 맛있어요. 자, 물론 맛있다는 기준이 태추보다 맛있진 않아요. 태추가 100점이면 얘는 한 70점, 80점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딱딱하고, 근데 또 문제가 아까 꼭지 들림하고 제가 하나 것이 요 노란색 띠가 요 과정부터 쭉 색이 차거든요. 익으면 요 띠가 요 절반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노란색 띠가 넘어갔을 때 따야 떫은 맛이 안 받치지, 넘어가기 전에 좀 일찍 따면 맛이 약간 떫은 맛이 받쳐요. 모양은 아주 좋은데. 그래서 이거 따는 타이밍 잡기도 농가분들 어렵고 생리장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원추는 요즘 이제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랑 원추 파신 분들 있거든요. 군판장에 빠진 분들 잘 봤습니다. 이제 기본 부유나 차량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아요. 과일 워낙 크고 색깔이 좋으니까 좋은 과일들을 팔아가지고 지금 만족하고 잘 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갖고 갈 품종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요건 우리 군에서 이제 제외시켰고요. 요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원추, 태추 이런 걸 비교해 보시면 숙기라든가 과일 사이즈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어요. 당도는 좀 떨어진다. 다음 간풍. 우리가 이제 태추하고 간풍이 우리 사업 대상 품종이잖아요. 간풍은 굉장히 커요. 네, 엄청 커요. 진짜 얘는 600g도 나와. 제대로 키우면 600g 엄청나게 크고, 수확하는 시기는 10월 중하순. 이게 태추보다 좀 더 늦습니다. 네, 늦감이에요, 늦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유가 11월 상순, 이게 부유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나와요. 요것도 근데 장점이 뭐냐면 당도가 여기에는 14.7브릭스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 아삭한 단감을 먹을 때 어떤 걸 보냐면, 요즘 사람들이 엄청, 물론 단 게 좋지만 태추만큼 엄청 달진 않지만 얘는 떫은 맛이 없어요. 조금 빨리 따도. 퍼르고 요 밑에가 살짝 노란색이 꼈을 때 따 먹어도 떫은 맛이나 약간 그런 맛이 안 받치고 그냥 아삭아삭한 그 태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당도가 좀 태추보다 떨어질 뿐이지. 그리고 얘하고 태추하고 비교를 하니까, 왜냐면 얘가 아빠가 태추니까, 아빠가 태추거든요. 아삭합니다. 근데 단점은 수확기가 늦다는 거. 예, 그죠? 많이 달면 가지가 찢어버려. 그리고 장점이라면 태추보다 크다. 그리고 깨끗하다. 과피가 깨끗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물론 수분수가 없어도 단위 열과가 잘 안 된다고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저는 뭐 그걸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낙과가 있더라고요. 제 포장에서는 수분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과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수분수가 없는 경우에는 요 과정부가 약간 움푹움푹 들어가요. 모양이 좀 덜 이뻐. 근데 씨가 많이 생기면, 수정이 잘 되면 모양이 아주 매끈 동그란 이쁩니다. 일단 얘는 태추처럼 과피가 더러워지지 않는다. 과일이 크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좀 늦다. 이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태추 수꽃이 피지 않습니까? 네. 아까 시트볼리 따로 수분수를 심어야 되나요? 네, 그럼요. 스위트폴리도 말씀드릴 건데 좋아요, 스위트폴리. 수분수로 심어야 될까? 근데 그 말은 수꽃이 생긴다는 말은 내가 나무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잘. 네. 네. 일부 생기지만 그래도 내가 태추를 심었다. 그럼 우리가 권장하는 수분수의 비율은 10% 이쪽 저쪽인데 내가 태추가 주력이다. 그러면 수분수는 5% 정도만 심으시면 되죠. 사이사이에. 그래서 꼭 수분수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수분수 자체가 품질이 좋아요. 여기도 나오네요. 잠깐만요. 여기에도 이제 우리 연구해 놓으신 자료에 보면 단위 결과성이다. 그러면 수정이 안 돼도 잘 열매가 맺히고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은 제가 키워보니까 뭐 그게 아예 안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8월달에 생기는 효과도 있고. 근데 과일은 저도 2년 동안 먹어봤는데 좋아요. 진짜 간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크기 때문에 적과를 안 해가지고 한쪽 가지에다가 막 4개 5개 달아놓으면 찢어집니다. 이게 결과지를 붙일 때도 결과지에 상향지에다 붙이면 아예 그냥 거의 다 부러진다고 보셔야 되고, 옆에 수평가지에다 붙여야 안 찢어집니다. 상향 결과물에다 붙이면 거의 다 찢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모양이 좀 처져요. 태추는 약간 징집이 되는 처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목 같은 걸로 대가지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나오죠. 종자가 형성되면 이쁘다. 나무 이쁘기 때문에 수분수하고 당연히 그 방화벌, 수정벌은 넣어주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이고요. 이것도 이제 뭐 비교해 놓은 거니까 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당연히 씨가 있는 것이 훨씬 맛있고 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것도 아까 내용이고. 이제 스위트폴리. 우리가 이제 숫꽃, 꽃가루가 많은 품종 중에 옛날에 선사환이 있고 사예우지가 있고 그리고 스위트폴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선사환은 옛날부터 쓰던 수분수 품종인데 그거는 팔아먹기가 좀 어려운 특징이 있죠. 꽃가루를 많은데. 근데 사예우지라는 품종은 좋거든요. 단감인데 모양이 좀 길쭉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좀 특이한 단감에 대해서 시장에 냈을 때 어찔란가. 물론 최근에 봉황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이렇게 길쭉해가지고 그거 단감이거든요. 껍질도 얇아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단감도 있지만 현재 단감하면 다 그냥 부유가 생긴 건데 갑자기 길쭉하게 생긴 단감이라고 시장에 내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고민이긴 해서 사이우지를 저는 이제 권하진 않아요. 구례에 있는 저희 서대만 저희 선배님은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맛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 스위트폴리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이 스위트폴리는 수분수로 쓰는데 얘도 아빠가 태추예요. 먹어보면 뭐 어떤 특징이 있냐, 수분수로 쓰지만 열매가 아주 좋아요. 이것도 단감이. 단감이 아주 맛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당도가 16.9라고 되어 있죠. 태추 아까 17인가 17.1이었는데 아주 맛있어요. 식감도 태추하고 거의 비슷해. 아주 아삭아삭해요. 근데 숙기가 조금 늦어요. 10월 하순. 숙기가 늦다 라는 거고, 단점이라고 하면 숙기가 늦은 거하고 과일이 작아요. 이제 과일이 작아. 과일이 작다. 근데 맛은 거의 제가 볼 때 태추랑 비슷해요. 잘 다는 거 말고는. 근데 여기에서 260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저가를 한다. 이제 수분수로 스위트폴리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라도 팔아먹으려면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260g이면 팔아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300g 대 넘어가면 단가가 또 훨씬 올라가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수분수 품종이니까 착과가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착과가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긴 대로 놔두면 얘는 260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못 팔아먹어. 이 품종은 수정이 되고 나서 적과를 열심히 해서 조금 착과량을 줄이면은 충분히 팔아먹을 만큼 양이 나온다. 좀 저장성 있나요? 없죠. 태추같이 아삭한 건 다 없다고 보면 돼. 그리고 또 얘가 좋은 것이, 원추는 그 꼭지가 쬐까네요. 꼭지가 쬐까내가지고 꼭지 들리면 안 해. 근데 꼭지가 커갖고 딱 덮고 있는 애도 있어, 이렇게.
그런 애들은 열과 꼭지 들림이 안 생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특징이 있는 애들이, 꼭지가 큰 애들이. 얘가 보니까 꼭지가 엄청 커요. 딱 붙어 있어. 꼭지 들림도 제가 2년밖에 경험 안 해봤지만 별로 없어. 아니, 수분수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수분수 숨을 때 꼭 사이사이에 아니면 한 줄만 아니, 사이사이 해야죠. 한 줄만 숨으면 보통 이제 숫기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제 보이니까, 숫기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제, 왜냐면 약을 한 번 더 해야, 어떤 품종 같은 경우에는 홍로하고 후지는 약을 하는 게, 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 겨울 사과는 한 두세 번 더 해야 되니까 같이 놓기가, 그래서 그런 건데 얘는 차이가 안 나요. 9월 말이면, 아니 9월 중순이면 약을 딱 끊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같이 넣어도 사이사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것은 간풍 심으셨다 그러면 한 10, 그래도 10%, 그래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10% 정도 하시고, 내가 좀 태초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최소 5% 이상은, 그래도 아무튼 10%를 권합니다. 10% 정도는 10주 중에 한 주는 꼭 수분수를 넣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각 품종별로 한데 여기까지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요 품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참고로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품종별 특징은. 우리가 지금 신품종 단감을 육성한 지가 19년도부터 육성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3헥타, 4헥타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0헥타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0, 30%는 관리 못하고 뭐 쓰러지셨겠죠? 농장 관리 못하시고. 그래서 뭐 잘하신 분들은 한 20헥타 이상 정도 남아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요 품종에 대해서 이게 농협 APC하고 얘기를 했더니, 요 정도의 품질이면 우리가 공선을 해보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직거래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직거래 해가지고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나가면 어려우니까 APC, 농협 APC라는 거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면 훨씬 팔아먹기도 좋거든요. 물론 품질 관리가 된다는 전제하에 목 키우신 분들 못 들어오게 해야죠.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모임을 만들 거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부터 아마 공선조직 운영을 하려고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은 수학기는 안 됐지만 지금 배우실 때 요 단감 위주로 배우면은 주로 저희가 이제 성재희 대표님 밭도 가고 뭐 불에 있는 서재만 교수님 불러가지고 교육도 1년에 몇 번씩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사실은 농사를 못 져요. 저한테 전정교육 하루 받으신다고 전정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주변에 있는 멘토가 있어야 돼. 예. 저는 한계가 있어. 저랑 맨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품종 단감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분들 카톡방이 있어요. 단체가. 거기에 초대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교육이라든가 뭐 견학 같은 것들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하고, 주변에 또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시고, 또 판단하시면 또 저한테 또 물어보셔도 되고 될 것 같습니다. 판매 부분은 저희가 50헥타까지 육성할 계획이고 공선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팀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품종을 식재를 하면 언제부터 실질을 시작할지 4, 5년이고 그죠. 이제 만 3년 지나면 열매는 따요. 3년 차. 예, 열매는 따는데 그거는 한 나무당 매달 안 달리는 거고, 지금 미안한데 물 좀. 우리 밭 기준으로 보면 올해 이제 5년 차인데, 5년 차가 되면 이제 내가 잘 키웠다. 그러면은 한 나무당 한 100개 살죠. 100개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5년 차 정도 되면 그때부터 내가 팔 수 있어요. 이게 잘 키워야 돼, 초반에. 요거는 이제 요거 사업을 하실 때 요거는 이제 가을에 심을 분들, 왜냐면 묘목이 없기 때문에 유공관을 먼저 묻으셔야 돼. 뒤에 나오지만 유공관을 왜 묻어야 되냐, 지금 봄에 빨리 유공관을 묻고 거기다 묘목을 딱 심잖아요. 묘목이 쭉 가라앉아. 네. 전목부에 노출돼 있는 게 내가 세팅해놨는데 쭉 가라앉아요. 이게 미리 이왕이면 유공관을 묻고 나서 조금 안정기를 거친 다음에 심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봄에 심으실 분은 약간 돋아서 심어야 돼. 묻는 것도 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돋아서, 위로 돋아서 심으시고, 이게 가라앉을 걸 감안해서 유공관 설치한 다음에, 그리고 토양검정 한 다음에 우리 퇴비라든가 용성인비, 포토소켓 같은 기본적으로 내가 심을 자리 주변에다 뿌려놓으시고 포크레인으로 정리하시고 밥 만드시잖아요. 유공관을 묻든 안 묻든 간에 일반적으로 내가 심을 자리들을 포크레인 불러서 싹 정리를 하잖아요. 배수로도 주변에 파고, 그리고 가능한 경우에는 두둑을 이렇게 만드실 때 약하게라도 이제 물 잘 빠지게끔 두둑을 약간 만드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포크레인 섞어주게 미리 한번 뿌리시면 돼. 퇴비라든가 내 땅 상태에 따라서
퇴비 용성미를 뿌리시고, 요것도 땅 상태를 보고 하시면 더 좋으니까 토양 검사를 받으시고 하시고, 이왕이면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주변에 왕개라든가 뭐 볏짚이라든가 유기물, 식물의 잔재를 많이 넣으신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어떤 밭은 한 나무에 1000개, 1200개를 단디, 내 밭은 600개밖에 못 달아. 그거는 땅이 좋냐 안 좋냐예요. 그건 사실은 배수가 좋고 땅이 좋냐 안 좋냐예요. 내가 지금 좀 돈 들어가고 좀 너무 귀찮죠. 이거 밭에 처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한 나무에 1000개 다냐 500개 다냐예요. 이게 지금 꼭 이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묘목은 사셨다고 하니까 하시고, 정 안 사신 분들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 가을에 심으실 분은 미리 9월달에 예약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 그리고 묘목은 반드시 택배로 받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가서 물건 확인하고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예. 네. 아유. 그러고 나서 지주시설도, 지주랑 관수는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유공간, 요 제가 봐가지고 부적지는 어차피 안 주고 뭐 임야라든가 이런 건 안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요 감나무는 임야에 심는 게 좋아. 예, 사실은. 근데 이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사업을 웬만하면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 산림법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 드리려고 하는 건데, 배수가 엄청 중요해요. 배수가 안 되면 내가 전정을 아무리 잘하고 내가 비료를 아무리 좋은 영양 비료를 줘도 다 필요 없어. 이거는 나무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배수예요. 뭐 물이 얼마든지 뭐 줄라면 내가 줄 수 있으니까 관장 파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은 뭔가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놓고 하셔야 돼. 그럼 뭐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정작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농약해가지고 키워놨는데 나무 달 때 되면 나무가 갑자기 팍 늙어버려. 이제 똑같은 밭이어도 물손 맞는데 나무가 안 커요. 꼭 반드시 그 작업들을 해주시고, 배수로를 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하시고, 안도 배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무는 배수가 잘 되는 데서 하니까 이렇게 두둑을 높게 하셔가지고 설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진흙 땅이니까 여기에다가 유공간 묻고 여기에다가 또 다시 어머간이 이렇게 쌓으신 분이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나중에 다치셔. 이게 감은 아무리 낮게 키워도 수고를 잘해도 3.5m, 4m까지 가거든요. 그럼 사다리를, 내가 고수 작업차가 없는 이상 사다리를 들 수밖에 없어요. 엄청 위험해요. 우리 군에서도 감 전정하다가 1년에 꼭 몇 분씩 병원 가셔요. 예, 골절 돼가지고 큰일 납니다. 예,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두둑을 안 하셔야 돼. 요를 두둑을 안 하면 못 심는 땅에는 아예 안 심으셔야 돼. 그냥 사업을 지금은 그냥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간은 보통 깊이는 요 위에가 지면이고, 지면에서부터 한 70 정도 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밭이 자연스럽게 경사가 있어. 그러면 70cm 깊이로 쭉 파갖고 와가지고 하면 엄청 쉬워요. 근데 밭이 내가 평평해. 근데 어쩔 수 없이 배수로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평평한 대로 요 공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도 구배는 반드시 맞추셔야 돼. 구배를 안 맞춰놓으면 요거 하나 많아요. 이제 그냥 내가 뻘짓 하는 거예요. 그냥 반드시 구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하신 분들이 막 레벨기 띄고 경사 해달라고 하면 엄청 싫어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나절 더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평지다 그럼 레벨기 띄셔야 돼. 이게 시작하는 데는 예를 들어 깊이를 30으로 하더라도 30, 중간에는 뭐 50 하더라도 무조건 배수가 맞춰야 돼. 아니, 구배가 맞아야 됩니다. 구배가 안 맞으면은 유공간을 심으나 마나다. 유공간 묻으시고 유공간 주변에 90% 덮어요. 이제 토목용 90% 덮으시고, 요 주변에다 원래 자갈 같은 걸 깔게 돼 있어.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막혀버리니까 다. 이게 FM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걸 알아.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공간, 당연히 우리가 보통 어떤 분들 관 묻으라 그러면 그냥 관을 땅속에 딱 묻어놔 버려요. 그렇게 묻으시면 안 돼. 시작점은 노출을 시켜놔야 돼요. 기역자로 노출을 시켜놨다가 기역자를 꺾어서 쭉 굽에 맞춰서 내려가고, 맨 마지막에도 이건 상식인데 진짜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냥 땅속에 묻어놔요. 관이 노출이 안 되게. 없을 것 같지만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 관이 노출이 되고 오히려 물로 빠지죠. 네. 그렇게 구배가 되게 시작과 끝은 노출되게 꼭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묘목이 여기 유공간 위에 들어가요? 아니면 그 옆에 사이에다가 들어갈까요? 유공간이 나무 사이에.
나무 밑에 들어가요. 그렇죠. 나무 밑에 들어가야죠. 나무 밑에 들어가요. 그 나무 밑에 주변에 있는 물이 내가 장마철에 막 어차피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물을 빨리 빼갖고 얘가 숨쉬게 해주려고 유공관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나무 밑에. 바로 나무 밑에다가. 그래서 유공관 주변에 있는 물이 많은 경우에 빨리 들어가서 유공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라, 이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 밑에다가 유공관을 묻으셔야 됩니다. 이게 유공관 공사를 할 때도 내가 식재 간격이 얼마냐, 열 간격이, 그걸 이미 계산해 놓고 하셔야죠. 네. 뒤에 나옵니다, 간격은. 그리고 지주대 하실 때 많이들 착각하신 부분이 땅이 막 돌밭 이런 데 잘 안 하시거든요. 난 사실 감나무는 돌밭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무가 좋아요, 돌밭에 하면. 근데 돌밭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48mm짜리 파이프, 48짜리 파이프를, 48.1제 파이프를 4m 이상 노출하라 그래요. 왜냐면 나무 수고가, 지금은 나무가 쬐깐하니까 어떤 분들은 2.5m, 3m만 노출해요. 이거면 충분하지. 나무가 뭐 쬐깐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을 못 보는 거예요. 나중에 나무가 3.5m, 4m 되는데 그 나무가 아까 열매를 많이 들어주면 찢어지잖아요. 다 쳐져 버리잖아요. 이게 처지지 않게 잡아주는 건데, 그거 높이를 그 돈 좀 아끼고 편하려고 2.5m, 3m로 해요. 최소 4m 이상 지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 48짜리를 이게 5m짜리를 사가지고 땅에다 그냥 포크레인 불로 쭉 박아, 땅에다가. 그러면 4m가 남잖아요. 아, 그럼 됐네. 그럼 됐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의미가 없어요. 나무 하나에 1000개 단다 했잖아요. 1000개. 이게 1000개를 닮으면 과 하나당 아까 300g만 잡아도 얼마예요? 얼마? 300kg. 무게가 300kg가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무 무게도 맞지, 가지 무게도 빼고라도 열매만 비 오면 쏙 내려가 봅니다. 가서 놔두면 잘하는데 이대로 딱 박아놓으면은 비 오면 쑥 내려가 버려요. 나는 분명히 5m 노출시켜 놨는데 점점 내려가. 특히 무른 날 쑥쑥 들어갑니다. 이게 그냥 포크레인으로 쑥 박으시면 안 돼, 절대. 이게 어떻게 박으시냐, 편한 방법이, 진짜 더 짱짱하게 하려면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공구를 치고 거기다 하고 이렇게 흙 덮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 힘드니까 식재가 할 자리가 있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식재할 자리에다가 묘목을 심을 자리하고 한 30cm는 떨어져 있어요. 최소 나무가 커지니까, 앞으로 이만 커지니까 30cm에서 50cm 떨어진 곳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근데 그 구멍도 일자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 파이프에다가 내가 관수 라인 할 거니까 빤듯하게 박으셔야 돼. 줄 띄워가지고 거기에다 구멍을 파요. 그 구멍 뚫는 기계가 있어. 동네에 농사 많이 신 분들, 뭐 인삼하신 분들이, 아니면 저 오곡철물 이런 데 가면 구멍 뚫는 거 빌려줘요. 그럼 구멍을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그런 다음에 42mm 파이프를 거기다 박아. 한 60전 정도 들어가게. 그런 다음에 노출 시킨 다음에 요 42mm 파이프에다 아까 보면 여기 고정판 있죠. 이거를 제가 고정판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정판. 이거 파는 데도 있고 안 파는 데도 있어. 이 고정판을 하고 그 위에다 끼우는 거예요. 48짜리를. 그러면 안 밀리고 있죠. 48짜리 파이프. 내가 고정판을 도저히 구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상부 요 캡 있잖아요. 여기 끈 캡. 캡 중간 캡이 있거든요. 중간 캡 있어요. 중간 캡을 48짜리에다 끼우면 돼. 맨 아래다가. 여기 뒤에 사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있죠. 이 중간 캡을 아래다 놓으시면 좀 덜해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불안하니까, 내가 좀 땅이 무른 경우에는 그냥 공구리를 좀 부숴오신 분도 있어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게 요 작업을 안 하고 내가 편하게 해보면 무조건 내려갑니다. 하나 많아요. 이것도 이걸 반드시 하시고 48짜리를 박으면은 딱 맞아요. 근데 시공하실 때 반듯해야 돼요. 안 반듯하면 나중에 또 누워버려. 다 줄 쳐갖고 반듯이 치셔야 돼. 그러면 나중에 관수 라인 할 때도 거기에다 와이어 튕겨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작업도 편하니까. 이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 왼쪽 사진에 보시면 집으로 싸져 있죠. 유목기 때는 반드시 집으로 싸셔야 됩니다. 올해도 좀 추웠잖아요. 그때 언제였더라? 20년도 제가 심고 나서 그 다음에 였으니까 21년도 겨울에 20도까지가 떨어졌어요. 우리 군에도 20도까지가 이틀 떨어졌거든요. 저 심어놓은 거 중에 중간중간에 밭이 좀 약간 이상한 거 있어요. 막 결주가 있어요. 그때
내가 볏짚 쌓아놨는데도 한 30%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읍이 몇십 헥타르인데 정읍 농가들 대추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이게 얘는 부유보다 단감의 북방 한계선이 우리 곡성을 지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진주라든가 그 밑에 쪽은 안전하고 우리 곡성을 딱 지나거든요. 근데 곡성도 저기 인면, 견면 이쪽은 좀 추워요. 그리고 요 죽곡 쪽은 따숩고. 이게 그때도 죽곡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안 죽고 요 인면 견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 초창기에. 그리고 특히 이제 북풍을 받는 거. 북풍을 딱 막아주면은 그나마 좀 덜한데 북풍 바지는 더 심하다. 이게 나무가 어릴 때는 더 심하기 때문에 피해를 초반에는 신문지로 여러 겹을 쏴주시던지 이렇게 볏짚으로 보험을 해주셔야 된다. 유목기 때는 최소한. 아직까지 완전히 갖다 부셔야 됩니다. 줄기만 해주시면 돼, 줄기. 이게 나중에 나무가 커지면 3년 정도 되면 그 나무를 다 쌀 수는 없죠, 이제. 이게 밑둥만 최소한. 그냥 밑둥이 또 여기 말씀 이른동이 때문에 갈라지거든요. 밑둥 남쪽이 갈라져서 하는 게 있으니까 해주시면 돼요. 겨울 동안만 해주면 됩니다. 예? 봄에. 보통 4월달까지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왜냐면 4월달에 요 햇볕 받는 부위가 아무튼 터져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4월까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냉해가 4월 한 중순까지는 그래도 막 코샘치고 오잖아요. 영하 2도 막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놔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또 늦게 피니까 4월 중하순 돼야 잎이 나오니까 그 안까지는 쌓아놓으시면 돼요. 최소 1, 2년 사이는. 식재 간격은 원래대로 따지면 한 7 곱하기 7?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6m, 6m나 7m, 7m를 권해요. 내가 땅이 좀 걸어, 내 땅이 아주 좋아, 그러면 7m, 7m 하시고, 내 땅이 좀 박하다, 그러면 6m, 6m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무가 어리니까 내가 초반에 좀 나무가 그러면 엄청 띄엄띄엄하거든요. 그러면 묘목이 7m면은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저 벽 끝에가 거의 7m예요. 너무 안 심은 것 같아. 네, 안 심은 것 같아. 그러면 요 사이에다가 3.5에다가 7 곱하기 3.5로 심으시면 우선 여기다 몇 년 따먹을 수 있거든요. 한 5년 정도, 6년 정도 키우다가 나중에 어차피 관리하는 거 똑같이 관리하는 거 나중에 잘라내시면 돼요. 근데 꼭 좋은 것이 잘라낼 것이 꼭 좋더라고요, 보면. 꼭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우니까 저기 몇 시기예요? 7 곱하기 7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7 곱하기 3.5를 심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 7 곱하기 3.5로 했잖아요. 근데 이 3.5는 나중에 베일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것도 지주대 하세요. 근데 굳이 지주대 할 거 없죠? 네. 예, 자를 건데 뭐하러 지주대 해요. 그리고 식재 방향은 꼭 남북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딱 그래 맞춥니까? 이제 어차피 유공간 라인으로 심는 건데 밭마다 다 배수로를 뺄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높은 데서부터 그거대로 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남북 방향으로 맞추라 그 말입니다. 틀 수 있으면 그래야 햇볕을 보고 그러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열 간격은 남북 방향으로 심으시는 게 진짜 유리하고요. 그리고 계단식 가원인 경우에 여기 혹시 계단식 가원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원이. 그러면 대기 어떻게 심으시냐? 하나만 심는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나무를 어디다 심어야 되겠어요? 1번, 2번. 보통 1번, 이게, 요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에는 거의 다 많이 심으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3번에 심으셔야 돼. 물론 3번은 여기가 묶여있으니까 습을 좀 더 받을 수 있죠. 습을 차원에서는 여기다 심는 게 낫죠. 근데 여기는 절대 이렇게 3번에다 심으셔야 돼. 왜냐? 얘가 이렇게 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사람이 서서 여기는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딸 수가 없다. 딸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돼. 정리에 적과하고 수확도 하고 전정도 다 해야 되면 딸 수가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못하고. 근데 3번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딸 수가 있잖아요, 작업은. 그런 게 3번에다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사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면이 뭐 각도가 다 다르지만 사면이 뭐 60 이렇게 되는 데는 없거든요. 거의 45도, 40도 이러니까 그 사면 기준으로 각도를 딱 잡아서
캐시면 여기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꼭 심으셔야 된다. 주변에서 농가분들 혹시 누구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네. 이거 심는 방법은 뭐 묘목은 뭐 잘 심으신 분들 많지만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묘목을 이제 부덩이를 파잖아요. 부덩이를 깊게 안 파시는 게 좋아요. 약간만 파셔요. 그리고 약간 모아서 심어야 돼. 특히 우리가 유공간을 심으실 거잖아요. 이제 꺼진다고요, 다. 무조건. 유공간 심은 자리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비 많이 오면 푹푹 꺼져요, 이렇게 땅이. 이게 그 자리는 포크렌 작업할 때도 약간 돋아 놓으셔야 돼. 어차피 땅이 꺼질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균일하게 안 꺼져. 막 움푹짐푹 꺼져요. 꺼질 걸 생각해서 약간 위로 올려서 심으시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무를 피잖아요. 그리고 흙을 덮고 물을 충분히 주시는데 거기에다 이제 집을 만들어야 돼. 이게 뭐라고 할까? 찐덕찐덕한 죽처럼 만들어야 돼. 물을 많이 줘가지고 죽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딱 심은 다음에 막 밟으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셔야 돼. 그대로 안정될 때까지. 아, 뿌리에까지.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닿게. 구덩이를 파요. 이렇게 파잖아요. 이게 깊게는 파지 마시고 이렇게 파요. 그러면 나무를 딱 세우잖아요. 세운 다음에 흙을 이렇게 덮죠. 좀 일부 한 3분의 2만 덮어요. 근데 물을 흠뻑 줘. 그럼 거기 안에가 막 죽이 되겠죠. 막 완전 죽이 돼요. 그럼 가만 놔두면 지가 쫙 가라앉아. 가라앉아.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나무 사이사이마다 공기가 안 들어가요. 나무 안 죽은다고. 이게 그래서 밟지 말고 단단해지니까 그 상태로 그대로 위에 흙만 돋아 이렇게 복토해가지고 높게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접목 부위 노출은 딱 보면 보여요. 접목을 해놓은 데가. 접목을 해놓은 데를 최대한 높게 하셔요. 여기는 어떤 묘목마다 이게 대목 부위가 긴 것이 있고 뭐 짧은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그것도 보셔야 된다고. 긴 걸 사야지. 너무 짧으면 접목 부위가 묻히니까 내가 작업하기 힘드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내가 10cm는 노출한다 생각하고 하셔야 돼. 근데 왜냐면 내가 심어놓은 아까 말한 대로 유공간을 했든 안 했든 나무가 좀 꺼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내려가요. 이게 그걸 감안해서 조금 높게 심으셔야 돼. 나중에 흙을 걷어낼 수 있게. 그래서 자리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나무 아래는 보통 풀을 못 이기니까 비닐을 할지 안 할지는 본인 마음이에요. 이제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웬만한 분들은 풀 못 잡더라고요. 내가 거기 사신 분 아니고는 풀 못 이깁니다. 이게 최소한 몇 년이라도 나무 밑에는 그냥 비닐이라도 최소한 하시는 게 좋아. 풀을 못 이깁니다. 풀한테. 그리고 꼭 풀 지다가 나무 다 베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왕이면 몇 년이라도 좀 클 때까지 멀쩡히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한 건데, 유목기 때 보통 묘목 심어놓고 간수인 일반 농가분들은 나무 심어놓고 거의 다 나무를 제대로 못 키워요. 그런 분들이 뭐냐, 1년 내내 물을 안 줘. 그러면 진짜 묘목 심어놓으면 보통 잘 크는 사과나무나 체리나무는 1년에 막 2m, 3m씩 커요. 근데 감은 그렇게 잘 크진 않거든요. 첫 해에는 특히 안 커. 감 심어놓고 가만 놔두면은 진짜 한 뼘잖아, 한 뼘. 진짜 한 뼘. 그런데 그 나무는 끝난 거예요, 이제. 심는 건데, 초반에 물만 잘 줘, 잘 커요. 우리가 감 심어놓고 4월달, 5월달에 장마 오기 전에 가물잖아요. 그때 거의 죽습니다, 그때, 농가분들. 다른 거 퇴비 비료는 뭐 기본적으로 좀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퇴비 비료 안 줘도 물만 잘 줘도 엄청 잘 커요. 1년에 최소 막 1.5m 키워야 돼요. 그래야 5년 뒤에 따요. 한 뼘, 두 뼘 따갖고 그 나무 이제 아예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나무는 이미 어렸을 때 골로 가버렸습니다. 최소 1.5m 빼야 된다. 그 말은 묘목을 심고 나서 나무가 습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목 때는 상관이 없어요. 뿌리가 많이 안 뻗었기 때문에 유목 때는 물을 수시로 주셔야 돼. 아주 수시로 많이 주셔야 돼. 너무 자주 준다 싶을 정도로 자주 주셔야 돼. 유목 때는. 그래야 1년에 1.5m 이상 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나 주기 힘드니까 우리 세팅돼 있거든요. 그 타이머로 하루에 30분씩 매일 주게끔 타이머로 세팅해놨어요. 잘 큽니다, 아주. 그리고 비료는 뭐 나중에는 저희가 퇴비를 안 줄 거예요. 저런 얘기 안 하지만 나무 초반에 좀 힘들면 한 3년 동안은 잘 크라고 퇴비나 유박을 나무 주변에 좀 뿌려주시는 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양 주지 마시고 가축부 퇴비로 하면 한 3분의 1% 정도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주변에. 그리고 비료도 내가 잘 키우고 싶으면 한 20일이나 30일 간격으로 잎 나면 뭐 여름까지 한 20일에 30일 간격으로 한 반 줌씩만 주세요. 갖고 다니면서 복합 비료 같은 거 반 줌씩만 머리에서 톡톡 뿌려주시면 돼.
싸니까. 그리고 병해충 방제는 우리가 잎이 난 순간부터 그때 탄저라든가 그런 균들이 많아요. 나무가 깨끗해야지 내가 밭에도 가고 싶지. 나무가 막 깍지 끼고 막 벌레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도 계속 얘가 몸살하고 힘들거든요. 지금 나무 어렸을 때는 유목기 때는 농약 하는데 지금 방제를 드렸죠. 요대로는 안 해도 돼요. 유목기 때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을 해주셔야 돼. 요거까지 못 하더라도. 근데 약값 얼마 안 들어요. 요 뭐 천평 해봐야 요 등에다 맨 걸로 2통이면 되잖아요. 나무 쬐깔하니까 2통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뭐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 작업들을 꼭 해주시고, 성목기가 되면 열매가 맺히면 여기에 나눠드린 방제역대로 하시고, 그 전에는 한 달 간격으로 5월부터 계속 해주시면 돼요. 이걸 안 하면은 나중에 특히 뭐 알랑 명나방 이런 것 때문에 그 분지 부위가 다 버글버글해지고 나무 다 쪼개져 버려. 나중에 열매 달면. 요거는 여기 분들하고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우리 그 진흥청에 있는 그 진흥청하고 묘목 그 계약을 한 분들이요. 특허 계약 그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계약을 해가지고 판매한다고 등록하신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전화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품종이 있는지 물어보고, 워낙 이제 모르시니까 정보가 없으시니까 드린 거고. 근데 사실 묘목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묘목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퇴출을 시켰는데 이상한 간풍이 오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사실 엄청 많습니다. 이게 많긴 해서 저희가 이걸 보증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전문적으로 묘목 생산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시공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다음 심을 때 퇴비를 그러면 요 포대 퇴비를 한 3분의 1 포대 정도 해서 흙하고 섞어서 이렇게 네네. 볼까요? 근데 이제 뿌리하고 닿으면 안 좋으니까 네, 더 깊이에서 이제 섞어주시고, 이게 뭐냐면 이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심을 자리가 다 정해져 있으면 그 주변에 이제 퇴비를 군데군데 도시고 포크레인 할 때 섞으시고, 묘목 심을 때는 쇠흙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것도 번거로우신 분이 위에다 놓으셔도 돼요. 내가 땅만 좋으면, 배수만 잘 되면. 이게 진짜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진짜 아까 유기물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유기물하고 가축분 퇴비하고 뭐 1년 정도 띄워요. 그리고 완전히 유기물 반개, 식물의 잔재, 그리고 퇴비, 요것이 반반 섞여 있는 엄청나게 좋은 거를 한 나무당 1톤씩 넣어요. 진짜 잘하신 분들은. 배수는 당연히 기본이고, 그렇게 안 하면 나무 안 심은 분들 아예 안 심어요. 그런 분들은 한 나무에 1000개, 1500개 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진짜 달라요.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퇴비는 귀찮으시면 나중에 대표님은 땅이 좋거든요. 여기는 심어 놓고 그 주변에다 좀 놓으세요. 한 3분의 1% 정도. 비료를 자주 주러 가기 힘드니까.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참 안 좋냐면, 비료를 보러 주로 내가 가면은 약도 가잖아요. 야가로 20일에는 한 달에 한 번 가고, 비료 주러 또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다 나무를 둘러봐야지 얘는 왜 어떻게 그거 있고 이게 관심이 가지는 거지. 심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되잖아. 이제 묘목을 맨 처음에 심었을 때 초창기에 어떻게 하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중에 전정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가 전정교육도 하고, 제가 영상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유튜브 채널에 가면 저희 실증포나 농가분들한테 가끔 교육하는 영상들을 올려놓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이제 그건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나무를 심고 나서 초창기 때 어떻게 수영을 구성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거 말씀드릴게요. 나무를 심고 나서 당연히 전목 부위 노출돼야 되겠죠. 50에서 60 부분에 커팅하세요. 이렇게 커팅 하셔가지고, 그럼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가지가 나와요. 이게 물을 잘 줘야 됩니다. 그 가지가 당연히 커야 돼.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방법은 3번 주지를 하는 거예요. 3번 주지를 하는 방식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가장 커지거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얘가 제일로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컸을 때 유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유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내가 주지를 사방으로 3개를 뺐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3개를 뺐을 때. 요거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 사실은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사실 요거 이제 한번 보시고 설명.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 각도를 40도 45도로 부목을 내서 각 사방으로 3개를 놓고 3개의 연구 주지에다가 부주지를 요 채워서 요 사이사이의 공간을 메꾼다. 요것이 이제 요 그림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진주의 성재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주지를,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6개에서 7개 정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지에서 부주지를 두고 그러면 가지가 복잡해져요. 부주지를 안 두고 주지에다만 결과지를 붙이는 방식을 저는 좋아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건지 모르겠네. 나무를 100개를 심으면 100개가 다 다르게 자라잖아요. 똑같이 안 자라. 그게 문제죠. 요 그림처럼만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자라잖아요. 자라면. 요 뭐 심어놓고 50, 60에서 커팅을 했어요. 그럼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 뭐 간풍은 좀 더 누워 자라고 태추는 좀 서서 자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요렇게 자라요. 이렇게 자라요. 요렇게 잡아놓고 아까 뒤에 요 분지각 나오죠. 여기 분지각 이렇게 서 있으면은 나중에 쫙 찢어져. 한쪽 가지에 100kg 이상 달리는데 무게를 못 잊어가지고 이렇게 각이 딱 서 있으면은 여기가 톡 찢어져 버려. 나중에 분명히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이 누워야 돼. 둔각으로. 아, 서 있으면 찢어진다고요? 네, 찢어져요. 어떻게 해놔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요 각이 나무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열매가 실리면 쪽 찢어져 버려요. 여기 딱 파지면서. 근데 얘가 요렇게 각을 잡고 있으면 사람이 올라가서 방방 뛰어도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이게 요렇게 잡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초반부터 요렇게 자란 것을 나중에 두면 안 돼. 그러면 방법은 그 다음에 또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또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가지가 밑에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면 방법을 요 가지가 나올 때, 가지가 맨 처음에 나오면 엄청 연약하거든요. 한 20cm나 자랐을 때 얘를 쭉 제껴요. 이렇게. 그럼 톡 끊어져 버려. 톡 끊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30cm 정도 자랐을 때, 30cm 정도 자라면 여기가 조금 이제 약간 뭐랄까 심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이게 한번 조심 해보세요. 20cm는 아무튼 빠르고 30에서 40cm가 정도 됐을 때 얘를 이렇게 눕혀요. 각을 눕혀요. 그럼 평생 안 찢어져. 얘는 각을, 각도는 45도보다 좀 더 낮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여기를 이쑤시개로 박아도 되고, 이쑤시개로 박으면 이렇게 당장 서버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고추대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부목을 대주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은 여기다 끈으로 잡든지, 말뚝을 내려서 말뚝을 박아가지고 끈으로 내리든지. 요것이 30도 되면 요 각을 잡아줘라. 반드시 요 각은 이쑤시개나 끈 같은 걸로 부목을 대는 게 가장 좋고. 그럼 얘가 잡아주면 이렇게 자라고 있었겠죠. 30cm. 그러다가 시간이 가을쯤 되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가. 그죠? 여기 서 있죠. 예. 그럼 나중에 또 얘를 잡아줘야 돼. 부목을 대고 이렇게 당겨져요. 나무가 두께가 한 요 정도 될 때까지는 다 당겨집니다. 예. 당겨져요. 잡아주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도 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잡아주면 돼요. 내가 잡아지지 않기 전에만 잡아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두꺼워져갖고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 전에만 잡아주시면 돼. 이게 두꺼워져도 잡는 방법은 있어요. 그냥 톱질 해가지고 뭐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번거롭고 힘드니까 내가 잡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40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반드시 이걸 잡아준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요 첫 번째 나오는 요 순이 동시에 30cm가 딱 자랄까요? 안 자라잖아요. 절대 안 자라지. 그러니까 그 시기 때는 자주 가셔야 돼. 내가 오늘 작업해놨으면 며칠 있다 또 가서 또 그 작업을 해줘야 돼. 사실 뭐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귀찮은 일이지. 이거 한 거랑 안 한 거랑 다릅니다. 이제 여기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내가 만약에 그러면 1년에 아주 좋은 사례로 가을에 이렇게 잡아줬어요. 이렇게까지 잡아줬다고 쳐요. 1년차에
여기도 뭐 하나 있다고 치실게요. 이렇게 여기 있다고 치실게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연장기로 잡으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 못 잡았다, 내가 요 작업을 못했다, 그러면 다시 다 쳐야 돼. 짧게 쳐야 돼요. 여기도 치고 요 자르게 턱을 살짝 남기고, 그럼 여기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가지가 여러 개가. 그러면 누워서 나온 놈을 받으셔야 돼.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쯤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지금 받아졌다, 그럼 여기 선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6단 정도로 키운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쳐요. 왜냐면 요 나무하고 나무의 간격이 우리가 그걸 차지라고 하거든요. 차지. 요 나오는 자리하고 나오는 자리 딱 붙어 있으면 안 돼. 나무가 쪽 졸아 아래로. 이게 요 나오는 간격이 단이 있어야 돼. 단이. 보통 권장하는 건 20인데 근데 어떻게 이게 컴퓨터처럼 안 되죠. 그게 이제 공장에 나오는 것처럼 안 되지만 그래도 단을 둬야 된다. 단을 두기 위해서 요 20cm니까 1m나 한 80 정도에서 다시 커팅을 하는 거예요. 요거 남겨놓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거는 잡아줘도 안 줘도 자연스럽게 지가 약간 누워서 나오는 애도 있고 서 있는 애도 있고, 서 있는 애 있으면 좋은 자리에서 내가 요 공간이 비어있어. 근데 이거 막 바짝 서서 나오네? 그럼 빨리 잡아줘야죠. 얘를 살짝 당겨갖고 이쑤시개를 하든지 여기다 뭘 부목을 대든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6개 정도를 두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받아졌어요. 까만 걸로 받아졌어요. 요 주지는 요 나중에 전쟁은 나중에 문제지만 명심하셔야 될 것이 반듯해야 돼. 휘면 안 돼. 우뭉구멍 하면 안 돼. 반드시 40도 각도로 쭉 뻗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간풍은 키워놓으시면 그 안에도 잘 될 겁니다. 아마 원래 처진 애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40도보다 더 누워버려. 얘가 가지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오히려 부목을 내서 걷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숭아에 쓰는 플라스틱 부목이나 아니면 대나무나 이런 것들을 준비 하셨다가 딱 길을 잡아줘야 돼. 반듯하게 굵게. 그리고 초창기 때 2년 동안은 여기에다가 요것만큼 굵은 부주지를 두시면 안 돼. 등에서 얘를 반듯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동계전쟁할 때 경쟁기를 없애고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얘는 반듯해야 된다, 각도가 누워야 된다,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 이게 사례는 엄청 많은데, 그럼 또 하나 예를 들게요. 나무를 키웠는데 60에서 커팅했는데 요런 놈도 있어요. 요렇게만 나온 놈이 있어요. 하나만. 얘는 어떡하냐, 그럼 또 쳐요. 여기도 치고 또 쳐요. 그러면 또 나와요. 이렇게 많이 또 튀어요. 그 다음에 많이 튀어요. 치시면 돼. 안 받아졌으면 다 똑같이 안 받아지니까. 근데 이렇게 받으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비료도 비료지만 비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잘 줘야 된다. 그냥 물은 매일 30분씩 한 번 30분씩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장마철 전에. 매일 줘요. 이게 저는 사실 여기서 일하는 게 맨날 갈 수 없잖아요. 이게 귀찮은 게 30분마다 아니 하루에 30분씩 들어가게 세팅해놔버려 그냥. 주지의 각도가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하고는 나중에 천지 차이다. 뭐 99% 찢어져요. 네, 100% 찢어져요. 그래서 주지를 선정할 때는 주지가 곧고 세야 돼요. 주지는 곧고 세야 돼. 약한 애들은 주지를 쓸 수가 없어. 주지가 세야 돼. 그래서 이 주지가 강하게 하려면 주지를 여기서 받아놨는데 여기 등에서 한두 개씩 나오잖아요. 당연히 나무가 등에서 나오거든요. 그 가지를 빨리빨리 없애버려야지. 그래야 주지가 강하게 뻗고 이 주지의 각도를 잡아줘야 된다. 이놈들을 일지를 다 잘라버렸었네. 네? 3년 전까지 다 잘라버렸어 나오는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일본의 어떤 명의는 그렇게 하시대요. 3년차까지 그냥 만 2년 동안 첫 해 나온 거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걸 잘라버려 그냥. 그럼 이 사방에서 막 누워서 나온 놈, 서서 나온 놈 막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각도 좋은 놈만 딱 골라가지고 주지로 쓰시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유목기 때는 강하게 그러니까 수영을 잡을 때 바지를 치는 시기는 수시로만 가서 보고 필요 없는 거 잘라버리면 되는가요? 이게 이 전정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기 참 애매해. 이게 그럴 때 저한테 전화하시고
주변에 사시면서 저한테 물어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나와요. 세상에. 네. 그러니까 이게 사진을 저한테 찍어가지고 저를 만나신 방법은 사진을 찍어요. 여러 컷 내가 궁금한 것을 나한테 보내놔. 그래가지고 전화하시면 돼.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나가고 아니면 이제 간단하면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이런 것 같아. 타겟 중에 예 타겟 할때 수시로 예. 필요 없는 가지 잘라가지고 수영 조명만 이렇게 들고 나가는 아니 굳이 그게 그렇게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도 말하는 게 강전정은 굳이 안 해야 돼. 연장지 신초는 그냥 끄트리가 꽃이잖아요. 가지 감 끄트리가 꽃이잖아요. 네. 꽃이 안 필 정도로만 한 4분의 1 정도만 커팅해서 얘가 처지지 않게 열매가 나면 처지니까 처지지 않게 이 각도로 맞게 잘라주시고 방향 보고 여기에서 하다 보면 강전정 피하고 가끔 역지가 나오는 애도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나오거나 등에서 나오거나 너무 약한 애들 이런 애들만 좀 정리해 주시면 돼. 생육 중에라도 내가 이렇게 가지를 딱 잡아놨는데 위에서 등에서 뭐가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럼 걔가 엄청 세지잖아요. 1년에 막 이렇게 두꺼워져가지고 2m 3m 크잖아요. 걔네들 크면 이 주지 연장지가 빠져요? 못 빠져요? 못 빠지잖아요. 얘가 힘차게 빠져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얘를 빨리 정리해야죠. 그런 애들 얘가 클 수 있게 이게 동계 때도 물론 잘라주고 그리고 얘가 자라고 있는데 옆에서 또 똑같이 자라고 있어. 이런 거를 뭐 뒤에 나와요. 경쟁지 주지 경쟁지에 자라고 있어. 그러면 하나만 잡아주셔야죠. 반듯한 걸로. 그리고 아까 여구 주지는 한 50도 이상 요 각도를 처음에 잡았을 때 45도보다 더 높게 이렇게 각도를 잡아주시는 것이 나중에 안 찢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 주지에서 2차지가 생긴다는 뭔 말이냐면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알게 될 건데 가지가 쭉 자라다가 7월쯤에 한 번 더 자라요. 예, 그걸 2차지라 그래요. 2차지가 주지에 생기면은 그 마디가 약해진대. 저도 왜 그런지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는 굳이 상관없겠던데 모든 그 전에 저희 그 선배님들이나 진짜 선도전가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지에 2차지를 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2차지가 안 생기게끔 그 주위를 자르는 겁니다. 동계 때. 그리고 대생지라는 것은 양쪽으로 동시에 나오는 거. 주지는 하나여야 돼. 거기서 다시 두 개를 벌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세 개를 하면은 또 꼭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지하고 가지의 사이 각도는 120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사이에 공간이 남죠? 남죠. 남기 때문에 여기다 부주지를 받아야 돼요. 약간 수평보다 낮은 위에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약간 약한 가지를 받아야 돼. 부주지를. 이 공간을 메꿔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렇게 해도 되고 6개를 주니까 요거 3개를 두고 요 위에서 다시 요 방향 요 사이에 공간을 메꾼다 그겁니다. 햇빛 잘 들어가게.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다리 부주지를 두면 옆에랑 다 겹치잖아요. 이게 그 자리에서 부주지를 다시 두지는 않아요. 주지에다 가깝게 결과물지만 딱 붙이는 방식을 저는 이제 선호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3년차가 그게 제일 중요해. 농약 잘 치고 물 잘 주고 그때까지는 뭐 과일 따고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과일도 안 달아야 돼. 초반에 과일 달거든요. 1년차 지나도 과일 달려요. 그 과일 한두 개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일단 키워야 되니까 내가 정 맛보고 싶으면 한두 개만 한두 알만 달고 안 다셔야 돼. 이게 주지를 일단 3년까지는 곧고 길게 쭉 빼야 돼. 1년 만에 한 5m 6m 아니 3년 만에 5m 6m가 안 빠지면은 그 농장은 이미 벌써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그렇게 빠져요? 예, 빠져요. 물만 잘 줘보세요. 맞아요. 그런 게 보통 농사 시골의 할아버지들 감밭에 보면은 감이 어때요? 감이 이쁘게 열렸죠. 예, 끄트리만 다 달려있어. 내가 서서 딸 수 있는 데는 거의 감이 없고 맨 끄트리만 달려있어. 유인 안 해놓으니까 그러면 다 사다렸다고 그 높은 데를 어떻게 사다렸다고 정면에 적과하고 그 작업을 해요. 응? 안 되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내용 나온 거 읽어보세요. 뭐 1년생, 제12년생까지는 뭐 질소인산 가리를 뭐 몇 그램씩 줘라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는데 아까 말한 그 내용이에요. 물 장마 전까지 잘 주고 여름에도 잘 주고 가물 때는 무조건 물을 잘 준다. 3년생까지는 주지 강하게 키운다. 비료는 사실은 비료 안 줘도 잘 크지만 그냥 한 달 간격으로 복합비료도 되고 요소도 되고 내가 퇴비 좀 넣어도 되고 근데 3년차 이후로는 퇴비를 안 주시는 대신
요목기 때는 퇴비를 좀 써도 된다. 김없이 줘라. 그냥 반주먹씩 줘요. 나무 어릴 때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예쁘게 주신 분이 있어, 나무 밑에다가. 그런다고 먹는 거 아니거든요. 뿌리는 다 뻗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축 뿌리시면 돼요. 이렇게 비료 시상 싸잖아요. 한 포에 15,000원 밖에 안 하는데, 복합비료. 그 전체 1000평 다 줘봐야 반포도 못 써요. 반포도. 그럼 석회는 흙이 전에 그냥 네? 뿌리는 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회를 한 3년에 한 번씩 주잖아요. 토양검사 해가지고. 보통 pH를 한 6.5 이쪽도 작게. 지금까지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복잡한 게 넘어가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심고 물 잘 주고 잘 키우는 거. 올해 가을 되면은 신초가 1.5m 이상 자라게 빼는 거. 그리고 그 신초의 각도가 딱 그 아까 50도 이상으로 눕게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예요. 그것도 하다 보면 상황이 다 달라요. 하다 보면 막 그 주지 연장지 맨 위에 있는 놈이 제일 커야 하는데 그건 약하고 옆에 있는 놈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별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럴 때 판단이 안 서시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돼. 그럼 뭐 좀 자르러 갈 건지 판단이 안 서시면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혹시 마치고